예 있는 말로 경기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경기전개썰. 자, 이번 시간은 또 경기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현안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약사 출신이다 이거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교육행정위원회 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위원회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로 나눠져 있는데 교육행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지자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예산도 많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고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위원회 하나가 전부 이걸 이끌어가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이렇게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육기획위원회는 우리가 교무실에서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교육행정위원회는 효과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인 거, 즉 행정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하십니까? 네. 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활동하신 지도 이제 1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평가해 보시기에 이런 부분에 정말 보람이 있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게 일단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교육의 구성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상충돼서 오히려 어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책임, 선생님들의 책임, 학부모의 책임까지도 이렇게 잘 어우러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 이름이 우리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틀려서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가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이 되고 하반기 우리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화롭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선생님하고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조례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서로가 신뢰받지 못하는 일에 대한 민원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너무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자랑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다 통합시켰다. 해결사시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권리라는 게 남의 권리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상호를 서로 존중하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해주고 그렇죠. 내 권리도 찾고. 그리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선 나의 책임도 맞습니다. 함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또 의원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이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을 보니까 정말 따뜻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또 우리 의원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넘게 이제 약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 정치계에 이제 입문하셨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약국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 소시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이 약국입니다. 사랑방이죠. 네,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작지만 어떤 일도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꼭 약의 이야기만 오가는 곳이 약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민원, 또 삶에 제가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일들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그리고 저는 이제 약사로서 활동하면서 약국 안에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약사회라는 그런 그 단체를 통해서 약사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사회적인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마약 예방 교육이라든가, 흡연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우리 약국에 오시는 분들, 최소한 우리 동네 분들에게 조금은 더 따뜻한 어떤 복지나 사회적인 배려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제가 좀 이렇게 끈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의 계기라고 보면 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던 일들의 현장에서 보는 일들을 자꾸 우리가 그 정책적인 거에 제안을 하면 이 정책을 꾸려 나가시는 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 정책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원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렇게 해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원님께서는 정책의 알약, 정책의 빨간 약으로 우리 또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군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굉장히 다양한 상도 받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어떤 조례로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시대에 맞게 이런 거 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생활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지만 사실 이걸 잘못 사용했을 때, 너무 과의존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방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그 시대하고 잘 맞아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아니,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 거죠. 네. 네. 요즘 청소년 친구들 정말, 그러니까 과하면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네. 약간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약간 그 과의존성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눈에 띄는 상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수상을 하신 제49회 여약사 대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이 어떤 상인가요? 대한약사회에서는 여약사 대상이라는 상을 그동안에 그 여약사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공과 있는가를 잘 평가해서 이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어떤 상보다 이 상을 너무 받고 싶었고 그다음에 제가 활동하는 게 좀 인정받은 것 같아서 받고 나서 너무 흐뭇했거든요. 여태까지 기반을 닦았지만 더 약사 직능을 가지고 세상에 그죠? 좋은 걸 널리 퍼뜨리라는, 세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라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주는 그런 그 동료들이 주는 상입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이 정말 막중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주요 정책 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불평등 해소. 의원님,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는 한 인간이 사회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는 그 첫 꼭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교육에서만큼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 학비 못 내서 학교 못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제공됐잖아요. 그다음에 교복도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차별화되지 않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교육의 불평등은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평등 해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해소가 됐으니 앞으로는 이거에서 벗어난 그 나머지의 그 교육 환경조차도 더 평등화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모든 불평등에서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해소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불평등 해소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네. 뭐 제가 초등학교, 뭐 저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못 사와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수돗물을 틀어 먹는 친구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생각을 해보니까 저출생 현상이 뭐 쭉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내 학령 인구 감소도 이제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관련해서 지역 학교도 방문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올해 우리 전체로 따져보면 초등학교 입학식이 없는 학교가 180군데가 넘었어요. 어이구, 이런.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육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출생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입학생들이 없는 놀고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폐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실들도 쉴 수 있는, 놀고 있는 교실들이 있거든요. 이런 유휴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신도시 같은 데는 과밀로 또 넘쳐서 또 증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새로운 신축 학교를 져야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새 얼마 전에 제가 포천에 있는 송우리에 있는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인구는 늘었지만 학생 수를 보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또 다른 교육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펴보고 또 그 대안을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말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없는 반면에 또 신도시에는 정말 그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약간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역 학부모, 학생, 우리 전체 국민 전체가 좀 지혜를 모아야 돼요. 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또 지혜로운 어떤 정책이 있으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우리 사회 네. 공동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온라인 교육의 확대입니다. 네. 뭐 최근 우리나라가 뭐 IT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도 많이 이제 변화를 했고 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경기도 온라인 학교가 생겼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학교가 수원에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을 하면 저기 경기도 연천에서도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나는 연천에 있는 학생이 나는 A라는 과목이 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그걸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몇 안 되고 학생 수가 줄다 보니 그러면 이 친구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31구의 시군에 있는 학생들을 같은 시간대에 앉혀놓고 여기 온라인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학생 수가 없어서 강의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다 모든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고 그거로 학점을 따서 모아서 우리가 대학 가는데 학점으로 인정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는 이 공간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선 교육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약간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약간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겠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어찌 보면은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그런 것도 약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입니다. 안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네, 경기도의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안전하려면 일단은 그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이 안전하고 효율적이어야 되거든요. 사람도 우리가 성인병이 있듯이 나이를 먹고 네네네. 이런 게 가면 아프듯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10년, 20년이 되면 노화가 돼요. 그죠? 그럼 물도 새고, 그다음에 뭐 기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40년이 넘은 그 교사동 같은 데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서 굉장히 활발히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학교라는 곳에 우리가 그 뭐랄까 들락거리는 사람에 의해서 외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위협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전한 사람들만이 학교에 적당한 사람 와도 괜찮은 사람들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단은 일차적인 걸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예, 그걸 도입을 해서 일단 우리가 학교라는 곳 자체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핫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두 가지인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재건축 말들을 하시는데 아파트만 중요합니까? 학교가 더 중요하죠, 솔직히. 낡은 건물이요. 네.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을 학교에 낮 시간 대부분 맡겨놨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아들, 딸을 만난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거든요. 네. 자, 학교 안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소방 119 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전국 최초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하면 우리는 무조건 119 아니에요? 119죠, 그렇죠? 네, 긴급해도 119.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아우, 제 마음속에는 의전서열 1입니다, 진짜. 네, 왜냐하면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죠? 돌보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분들이 119 저는 소방대원이라고 보는데요.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경기도 소방대가요. 119 의장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경기 소방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그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근거 조례가 없으면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도 소방 119 의장대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 119 대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소방대원으로서 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아주 조금 하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또 의원님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뭘까요? 저는 수원특례시 세류 1, 2, 3동 권선 1동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네. 세류 2동에 우리 수원 군공항이 있습니다. 군공항.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군공항을 품고 사는 지역의 의원이다. 네. 이게 사실은 살짝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동네입니다. 그 수원 군공항이 예전에 그 이웅평 대령이 착륙한 그 공항 맞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지만 사실 근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사실 수원의 세류 1, 2, 3동 이 수원 시민만이 책임질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군공항이 있을 때는 거기가 사실 주변이 다 농토고 그랬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완전 핫한 도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 고도 제한으로 인한 그 재산권의 침해도 있고 또 소음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방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전의 환경하고 틀려졌으니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안보에 지장이 없는 한 좀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저희 지역은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문화, 복합,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소음 공해하고 그런 우리의 그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슬기롭게 한번 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수원천 정비에도 꽤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시네요. 네, 저희 지역의 유일한 휴식 공간이자 문화의 광장이자 운동장, 운동장이죠. 예, 운동장, 예, 그다음 치유의 공간, 그리고 자랑, 그것이 바로 수원천입니다. 예, 물론 소유는 경기도 거긴 하지만 저희 수원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수원천을 통해서 교통 어떤 일로 걸어서 남문까지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기도 하고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 또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걸어서 또 치유하는 사람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원천이 좀 더 편안하고 아름답고 안락하면 좋겠다. 편안한 쉼터가 되면 좋겠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이 수원천 정비, 그다음에 공간의 이렇게 재구성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일이나 또 퇴근하고 오신 다음에 이게 물레음, 풀레음 맡으면 힐링이 되거든요, 이게요. 네. 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민원 처방전을 또 이 발급하시는 의원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만큼 소통 테이너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 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계신데 이 소통의 비결이 뭘까요? 아마 제가 약사 출신이라 처방전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 약국이라는 곳이 아픈 걸 말하면 그걸 정확히 들어서 정확한 처방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30년 이상 제가 살아온 그 몸에 밴 저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도 그렇게 말하면 그냥 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점이 불편한지 들어서 그분의 맞춤에 맞는 처방을 해결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다 보니 그게 민원 처방전 그런 좋은 닉네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실 다른 지자체 광역 단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왜 경기도에 사실까?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사시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약 중독 문제입니다. 네. 이제 의원님과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이제 처벌 중심에서 치료 중심, 예방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네, 이 마약은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 그래도 자기 혼자만의 중독이 돼서 끝나는 거면은 사실 개인의 문제인데 이 마약은 사회적인 문제를 굉장히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마약을 했다는 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마약은 한 번 중독이 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약의 이 폐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걸 알면 그 예방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 같이 수반되는 질병도 그래서 우리가 마약은 우리가 치료 재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방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죠 명예로운 이름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요새 텔레비만 틀면 우리가 마약에 관한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하게 예전에는 마약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치료 재활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마약은 정말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청소년 마약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뭐 어떤 프로그램 저희가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청소년들은 뭐냐면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치료 재활보다는 우리가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우리 최소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직들하고 연결을 해서 예방 교육과 치료 재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연극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학생들이 여기에 혜택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한 번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인 지속적인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또 프로그램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보급하는 것이 되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지금 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도 이제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수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31개 시군에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부는 아니고 그죠?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이 우리가 불평등이 없도록 그리고 교육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님들 자체가 굉장히 유능하고 또 교육에 조예가 깊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과 손잡고 발전하는 경기교육 또 행복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 공동체 전부가 보람 있고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의무를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 또 지역구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저희만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경기도를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경기도, 그죠? 건강한 경기도, 아름다운 경기도 함께 만들어가게 저도 노력할 테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안 돋보기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과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의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애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